오늘은 문제풀이 프로세스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각도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도를 여유로울 때와 촉박할 때로 나누어 남은 시간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작도를 잘하는 자가 계획도 잘한다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분량이 조금은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여유로우실 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문손질법과 박수정리법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한 번만 지문을 읽고도 지문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지문손질법이었고, 어떻게 하면 꼭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납득 가능한 계획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으로 박수정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면 작성 단계인데요. 각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읽는데 30분, 계획을 하는데 최소 60분에서 최대 90분을 쓰고 나면 남은 시간은 60분에서 90분 정도가 남게 되고, 타이트하게 잡아서 50분에서 80분 사이에 최선의 도면을 그려내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계획을 60분 만에 끝내어서 남은 시간이 90분이다. 그렇다는 것은 시험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는 뜻이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퀄리티로 풀버전 작도로 대응을 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남들도 잘할 것이기에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계획이 90분 이상 걸려서 남은 시간이 90분 미만이다. 이렇다는 것은 시험이 꽤나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50분짜리 라이트 버전 작도로 제출해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제 남들도 어려울 것이기에 훌륭한 계획과 함께 작도는 고생만 어느 정도 갖춰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지만 공장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이가 조금 연습을 하면 금방 배를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잠수를 잘하는 이는 당장이라도 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뱃사공에게 노를 잘 젓는 비결을 모르니 뜬금없게도 수영과 잠수를 잘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최악의 상황인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죽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젓기에 쉽게 집중할 수 있기에 금방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면 집중력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험의 일화를 비교를 해보면 수영은 80분 작도법, 잠수는 50분 작도법, 그리고 노젓기는 바로 계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최악의 비상 상황에서도 내가 5분 만에 완도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촉박한 와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계획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작도 연습은 역설적이게도 시간 부족의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없애주기 때문에 오히려 작도보다는 계획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앉아서 시험지를 배고받고 나서 시작종 올리기 전까지 대기 시간이 한 5분 정도 주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꼭 해야 할 일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답안 용지를 수직 수평 맞춰서 제도판 위에 붙여주는 중요합니다. 이때 수평을 잘못 붙이면 그날 시험이 꼬이게 되니 신중하게 잘 붙여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1.5cm로 테이프를 잘라서 양쪽 중앙에 붙여줍니다. 이때 붙이는 팁이 한 가지 있는데,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손등에 한번 붙였다가 떼준 다음에 그 테이프를 도면에 붙이는 겁니다. 나중에 제출할 때 테이프를 떼어내다가 도면이 찢어지기 쉬운데요. 손등에 한번 붙여주면 접착력이 조금 떨어져서 조심스레 떼어낸다면 도면이 찢어지지 않고 잘 떼어지지만, 또 제도판 위에는 충분히 잘 붙어있을 만큼의 접착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평이 맞게 잘 붙여주시는 것이겠지요.
삼각자를 대서 수평을 정확히 보고 붙여줍니다. 시작종 올리기 전에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해줍니다. 이것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써두는 것은 감독관이 따로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써두면 5초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연습시에도 실제 수험 응시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면서 연습을 하는데요. 실제 시험 상황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면의 글씨는 저는 보조선을 항상 그어주는데요. 이름과 응시번호를 기재할 때도 다시 보조자를 대어서 보조선을 먼저 그어주고 그 위에 글씨를 써줍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커터칼로 지문지를 미리 잘라주는 것입니다. 1, 2초 정도가 걸리는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서 답안 작성 용지와 스트레칭지는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문 용지는 훼손 규정이 없습니다. 잘라두어야 문제지를 앞뒤로 넘겨가면서 풀 필요가 없고요. 계획을 하기 위한 이면지도 여기서 확보가 됩니다. 다루는 방법은 시험 시작 동치기 전이므로 지문지를 절대 열지 말고 커터칼 칼심만 지문지 파일을 집어넣어서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동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세 가지 준비를 모두 끝내 주셨으면 대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덮여있는 지문지를 노려보면서 시작종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되고요. 덮여있는 상태에서 지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직 시험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문제 상태에 따라서 조금의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시작종 올리기 전에 해야 할 일 4가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계획을 마치고 나서 600분의 1 스케일로 스트레칭지의 가도면을 그려봐야 할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학원에서는 강사님에 따라서 무조건 200분의 1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각실 정리 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작도 준비가 되었기에 스트레칭지 200분의 1 가도면은 불필요합니다. 200분의 1 가도면은 크기가 크고 그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각실 정리 계획만으로 정확한 치수 개념을 지녔다면 이렇게 작은 계획 도면으로도 충분히 작도가 가능합니다. 기둥과 수행 간격, 출입문 위치까지 검토되었으니 작도하는 데 충분한 가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건 코어의 계단과 승강기 구체적인 배치 계획, 그리고 창문 위치 계획 정도인데요. 200분의 1이 아닌 이상 구체적인 검토는 쉽지 않아서 가능하다면 해주면 좋지만 창문 같은 간단한 계획은 작도로 넘어간 이후에 그려가면서 계획해도 충분합니다. 보다 이때 더 중요한 것은 질문 조건을 정리해둔 체크리스트와 다이어그램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혹시 내가 계획에 빠뜨린 것이 없는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작도 돌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고 불확실수가 나옵니다. 이때가 작도 들어가기 전 진짜 최종 검토라고 생각하고 이 단계에서 꼭 한번 검토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궤도 샤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펜타에서 나온 0.5mm 궤도 샤프와 0.9mm 궤도 샤프를 쓰고 있는데요. 샤프 힘이 없는 비상시를 대비해 각 2개씩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학원에서 권장했던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0.5mm로는 선을 긋고 0.9mm로는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리다 보면서 조금씩 달리 쓰는 요령이 생겼는데 선 중에서도 실선은 0.5mm로 대부분 그리고 있지만 점선은 0.5mm로 그리면 약해서 강하게 그려주기 위해 0.9mm로 뚝뚝 그어줍니다. 그리고 글자 중에서 치수, 실명,
면적, 출입구 등등의 대부분의 주요 글자들은 0.9mm로 눌러서 써주고 있지만 작은 글자인 도망 표시라든지 재료나 세부적인 필수 같은 보조 글자는 0.5mm로 적으면 더 깔끔하게 적혀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도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도 프로세스를 고민하면서 레이어와 셀에 대해서 고민해본 내용입니다. 레이어법은 쌓기, 셀법은 채우기 이렇게 적어두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레이어법은 간략히 표현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 도면 요소들을 전체 도면에 한꺼번에 그려주면서 단계적으로 쌓아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CAD 도면을 그릴 때도 기본적으로 레이어 설정을 해주고 중심선, 골조 라인, 마감 라인 이렇게 그려주듯이 전체 도면을 한꺼번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셀 채우기법인데요. 도면을 이렇게 셀 단위로 나누어서 부분을 완성시키면서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셀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다음 셀로 넘어가고 또 다음 셀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다음 셀로 넘어가고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먼저 레이어법은 전체를 한 번에 그려주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셀법에 비해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지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편합니다. 반면에 셀법으로 그려보시면 한 곳 한 곳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완성시켜 놓고 넘어가기 때문에 누락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작도의 퀄리티를 낮춰야겠다고 작전을 바꾸는 상황에서도 이미 그려 놓은 부분은 최상의 퀄리티로 이미 완성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보장됩니다. 저의 경우 효율성보다는 완성도가 일단 나와야 된다는 주의였고 그래서 셀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법은 도면의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닌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먼저 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확실한 곳과 중요한 곳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고민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곳은 완벽하게 그리기 수월하고요. 또 중요한 곳을 먼저 완벽하게 그려놓아야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때 덜 중요한 곳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곳을 먼저 완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외부 공간에 주차를 먼저 그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마당을 그려주고 실내로 넘어옵니다. 실내 내부 공간에서는 계획적으로 확정적이면서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부를 먼저 그려주고 작도하면서도 세부적인 계획 정리가 조금은 필요한 로비, 홀, 복도 코어 같은 공용부를 그려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내부가 완성이 되고 나서 외부 공간에 빈 곳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조명 구간을 완성시켜줍니다. 제가 셀법을 좀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셀법과 레이어법을 혼용된 형태로 작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작업으로 전체 도면을 레이어법으로 그려놓고서는 그 다음 본 작도에서 셀법으로 부분 완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작도 프로세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배지 경계선에서부터 식수선, 중심선, 기둥까지는 레이어법으로 전체 도면의 밑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후 본 작도는 각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부분을 완성시켜줍니다. 중요한 곳과 확대한 곳을 우선순위로 진행합니다. 상호부터 벽과 짧은 선들, 그리고 글자와 해치, 관계 표시까지 각 부분마다 한꺼번에 완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작도가 누락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으면 노트를 기재하여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작두 프로세스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남은 시간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대응해 볼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프로세스는 90분 이상 남았을 때 사용하는 풀 버전 작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일부는 프리핸드로 또 일부는 그리지 않고 생략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줄여준다면 50분짜리 라이트 버전 작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풀 버전 작도 프로세스인데 80분 안에 이 모든 것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연습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프리핸드로 작업하는 과정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기둥과 상호 그리고 각종 관계 표시 정도는 풀 버전 프로세스에서도 프리핸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면 80분도 저에게는 되게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프리핸드를 어느 정도 섞어서 진행해야 겨우 맞출 수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선들은 자를 이용해서 제도하는 방식으로 작도를 합니다. 다음은 라이트 버전 작도 프로세스인데요. 50분 목표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둥은 그냥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출을 살펴보면 혈근 콘크리트 구조로만 되어 있지 라멘조라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벽식 구조로 주장하여 기둥을 플래시 정도에만 넣어줘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창문도 그냥 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도면 작성 요령에 벽과 구분되어 그려준다 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나 창문이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진호도 대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버전에서는 일단 생략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혹시 남게 되면 그때 기둥과 창문을 다시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짧은 선은 프리핸드로 처리해버립니다. 코어의 승강기와 계단실, 그리고 화장실 자대고 그리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이러한 짧은 선들은 프리핸드로 그려도 생각보단 어색하지 않아서 시간을 여기서 또 아껴줍니다. 그리고 각종 관계 표시와 세부적인 설명을 위한 글자들, 노트 주안점 이런 것들은 꾸미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요 사항은 아니기에 일단 생략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버전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과감히 생략해버리시고 또 가급적 프리핸드를 많이 적용하시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당겨지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버전은 80분 안에 완도하는 것을 목표로 라이트 버전은 50분 안에 완도하는 것을 목표로 두 가지 버전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하고요. 실전에서는 작도 시간이 90분 이상 남을 수도 80분이 남을 수도 70분이 남을 수도 또 60분이 남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덜 중요한 것부터 생략해주는 방식으로 작도 프로세스를 시간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90분 이상 남았다면 풀버전으로 80분이 남았다면 노트와 세부 글자를 생략해서 10분을 줄여주시고 70분이 남았다면 화장실과 코어를 프리핸드로 빠르게 그려서 10분을 또 줄여주시고 60분 미만이 남았다면 창문과 기둥까지도 그냥 생략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채점 요소가 되지 않는 부수적인 글씨 표현들부터 없애주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프리핸드를 더 써주시는 걸로 거기서 더 부족하면 요소들을 아예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작도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도의 첫 단계인 밑작업입니다. 풀버전과 라이트 버전은 10분, 15분이라 5분 차이인데요. 기둥을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의 차이입니다. 밑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레이어법으로 도면의 전체를 한꺼번에 작업해 주시는 게 효율적인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그려야 할 것은 바로 대지 경계선입니다. 예전에는 대지 경계선이 답안 작성 용지에 인쇄가 되어 배부가 되었었는데요. 몇 년 전 인쇄 오류로
디테일이 잘못 출력되어 분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한 귀퉁이만 그려져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선을 직접 우리가 그려 넣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대지 경계선을 0.9mm 샤프로 그려주고 있는데, 이 점 세선을 너무 정성껏 그리면 안 됩니다. 채점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풀 버전일지라도 이 점 세선을 크게 빠르게 넣어주시면 되고, 라이트 버전이라면 그냥 직선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심 가선입니다. 스팬 설정을 위한 중심선인데요. 바로 실선으로 긋기보다 가선으로 스케일로 좀 정해놓은 간격만큼 점을 찍어 놓아서 정확하게 가선을 가로 세로 그어줍니다. 풀 버전, 라이트 버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다음은 치수선과 중심선입니다. 0.5mm 샤프를 이용하고요. 치수선은 이렇게 두 줄인데, 아랫선은 각 모듈 사이의 간격을 기재하기 위함이고, 위에선은 건물의 전체 규격과 건물과 대지 경계선과의 유격거리를 양쪽에 기재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표현하진 않았는데, 모든 글씨에는 제가 글씨 보조선을 두 줄 그어주고 있는데요. 치수 글씨에도 보조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수선을 그을 때 한 번에 글씨 자리에 두 줄로 뚝뚝 미리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선을 그어주면서 아까 가선으로 그려놓은 중심선을 다시 한번 진하게 같이 그어줍니다. 다음은 치수 글씨인데요. 0.9mm 샤프로 진하고 확실하게 적어줍니다. 그려놓은 글씨 보조선 위에 써주기 때문에 정돈된 느낌으로 적혀집니다. 상부 먼저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좌측은 저는 왼손잡이다 보니 궤도판을 아예 똑바로 돌려놓고 적어주고 있습니다. 글씨를 적어주면서 치수선의 교차점도 진하게 콕콕 찍어주면서 잘 적어줍니다. 다음은 기둥 가선인데요. 기둥을 그리지 않더라도 격체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가선은 필요합니다.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0.2mm 눈대중으로 점을 먼저 전체적으로 찍어준 다음에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대지 경계선을 제외하고는 풀 버전과 라이트 버전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빗작업의 마지막 단계인 기둥입니다. 방금 그린 기둥 가선 위에 프리핸드로 0.9mm 샤프를 이용해서 강하게 눌러서 바획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모서리 부위가 살짝 교차되도록 그어주셔야 깔끔하게 그려지고요. 라이트 버전에서는 이 기둥을 그리지 않고 생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 구조 중에서 벽식 구조도 가능하므로 생략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본작조 프로세스입니다. 밑작업까지 다 마친 상태라면 각 도변의 부분의 모습은 여기까지 밑작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좌측은 외부 공간이고 우측 두 개는 실내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작조 단계부터는 레이어법이 아닌 셀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부분을 제출이 가능할 정도의 퀄리티로 완전히 완성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어 부분을 창호, 벽, 세부 글자까지 쭉 완성을 시켜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창호, 세부 글자까지 완성시켜 주시고 이거를 부분마다 반복하면서 도면을 채워 나가 주시면 됩니다. 각 부분에서 가장 먼저 그려야 하는 것이 창호입니다. 여기서 제가 창호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호와 출입문을 모두 말합니다. 먼저 작조 연습이 필요한 것은 출입문입니다. 문의 회전을 프리핸드로 그려야 하고요. 약간 가로로 뚱뚱하게 그려주시면 예쁘게 그려진 것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경우 두 가지 버전을 쓰고 있는데 두 가지 버전 모두 프리핸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스케일도 불필요합니다. 먼저 창문은 창호 끝선을 눈대중으로 적당히 이렇게 세로로 그어줍니다. 그리고 커튼홀은 이렇게 멀리온처럼 작게 네모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창문은 라이트 버전에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라이트 버전에서도 출입문 반드시 그려주셔야겠죠. 창호를 다 그려주었으면 다음은 벽체 각도입니다. 창호가 그려지지 않은 부분에만 벽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를 대고서 슥슥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라이트 버전에서는 창문이 없으므로 외벽 좌면을 크게 한 번에 슥슥 그려주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왼쪽의 외부 공간은 창호와 벽이 없는 상태인데요. 여기서는 그 외부 공간의 영역을 테두리를 이렇게 한 번 더 쳐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부 공간도 구획이 모호하기보단 정확히 어디까지가 외부 공간이다 라고 정확히 표현되면 좋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짧은 선입니다. 외부 공간에서 주차 구획이나 코어에서는 이렇게 승강기와 계단 표현, 일반적인 실에서는 세부 구획이 있다면 세부 구획을 짧은 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선은 풀 버전에서는 자로 그어주지만 라이트 버전 각도에서는 프리핸드로 진행을 해도 생각보다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계단 같은 경우에는 자로 정확히 치수를 재서 이렇게 나눠주기보다는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썰어서 계단처럼만 보이도록 잘 작성해 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짧은 선을 그을 때 우리가 이 위에 나중에 글씨를 적어줘야 되는데 글씨를 적기 위한 글씨 보조선도 같이 그어주면 되고 이거는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글자입니다. 방금 그려놓은 글씨 보조선 두 줄 위에 이렇게 실명이나 외부 공간명, 주요 공용부의 이름을 크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는 면적이 있는 공간은 반드시 면적을 같이 적어줍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공용부 이름을 적어줄 때는 그 아랫줄에 면적이 아니라 레벨을 반드시 적어줍니다. 보통 이렇게 복도보다는 1층에는 로비, 2층에는 홀 아랫줄에 레벨 표시와 함께 레벨 높이를 기재해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면적과 레벨은 그 시험 지문에 반드시 적도록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적어주셔야 큰 감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바닥 패치 표현입니다. 외부 공간과 공용부 정도는 표현을 해주면 도면이 꽉 차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 도면이 한눈에 구도가 파악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 나타내지 못했는데 로비와 홀, 복도, 패치 그리는 방법은 제가 그린 도면을 위해서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치까지 그려주시면 라이트 버전은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관계 표시입니다. 도면상에 표현하는 다이어그램 같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인접 표시, 공원 조망 표시 같은 남향 표시, 엘리베이터 탑승 표시, 또 계단 오르내림 표시와 같은 기호를 그려주는 일입니다. 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요도 대비 속도가 안 나오므로 당연히 프리핸드로 표현을 해줍니다. 라이트 버전에서는 일단 생략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작도의 마지막 단계인 세부 정보를 담은 글자를 써주는 작업인데요. 작은 글씨이므로 0.5p로 적어주셔야 깔끔하게 적혀집니다. 각 부위마다 다양한 표현을 더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PS, 승강기 규격 표시, 공원 조망 글씨, 주방 글씨 이렇게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려사항을 더 지기를 해주면 개통자가 찾기 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시간이 남을 경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버전에서는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풀버전 작도 프로세스도 완성입니다. 하나의 셀을 완성하는 작업을 이렇게 각 부위를 돌아다니면서 완성, 완성, 완성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모든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도면을 가득 채우고 나면 풀 버전에서는 10분 정도, 라이트 버전에서는 5분 정도의 시간을 마무리 시간으로 할애합니다. 도면의 각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풀 버전의 경우 전체 도면이 다 완벽해야 되는데 혹시 빠진 곳이 없는지 쭉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요. 라이트 버전에서는 도면 자체가 좀 많이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부족한 부분 같은 아까 생략했던 기둥이랑 상호 같은 부분 그리고 써주면 좋을 것 같은 다이어그램과 세부 글씨들을 그곳에 남는 시간 동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 주안점 기계인데요. 안 하셔도 채점에는 무방 하나 시간이 정말 남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쓰는 방법입니다. 도면 좌측으로 작은 박스를 치고 그 안에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샘플로 제가 한번 적어본 건데요. 주변 맥락을 고려한 운동형 계획,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이러고 저러고, 지하 주차를 고려한 펜 설정, 그리고 건폐율, 독성, 규모, 설계 주안점들을 주저리 잘 생각해서 적어두는 겁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연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노트 외에도 경사지 문제의 경우 지형 단면도라든지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 동선 개념도라든지 등의 개념도까지 그려넣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안 하더라도 계획만 좋으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니만큼 이러한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계획의 시간을 더 쏟아서 좋은 계획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며칠 전에 제가 직접 그려둔 풀버전 작도 샘플 하나 공유드립니다. 창문과 기둥, 그리고 장애인 주차, 공원 조망, 이와 같은 고려사항 1번에서 12번까지의 세부 표현까지도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0분 목표로 이 정도로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저도 90분 이상 걸려서 저도 더 빠르게 그리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용부 해치 그리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로비와 홀 같은 경우는 도면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균일한 간격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45도 삼각자를 사용하고요. 굳이 간격은 찍지 않고 감각적으로 눈대중으로 쭉쭉 그어줍니다. 연습이 좀 필요한 작업이고요. 숙달되면 금방 그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도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잘게 이렇게 그어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로비와 홀을 먼저 그려주신 후에 마지막에 이런 복도를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도를 먼저 그리게 되면 로비와 홀의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해서 해치가 겹쳐서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도를 나중에 그리면 길이도 좀 짧아져서 도면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게 그려주시는, 표현해주시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오늘 아침에 그려본 라이트 버전 예시입니다.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히 50분 걸렸는데요. 풀 버전을 한번 그리고 난 상태로 두 번째로 그린 도면이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은 50분 안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50분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니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기둥과 창문이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표현들도 없습니다.
화장실과 승강기는 프리핸드로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동형이라 작도량이 많을 수 있는데 창문이 없기 때문에 각동의 외벽을 길게 쭉쭉쭉쭉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버전의 작도 프로세스를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풀 버전으로 80분 안에 완도하는 것을 목표로, 라이트 버전으로 50분 안에 완도하는 것을 목표로 시간 내에 들어오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연습이 된다면 남은 시간에 따라 알맞은 작도량을 제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저의 작도 연습 목표이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이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라는 말이 있지요. 실전처럼 꾸준히 연습하시면 어느새 실력이 훌쩍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문제풀이 프로세스를 모두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심화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